이슈 토크. 네,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의 아침이다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원주 역시 5월 1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년 사이 기후변화로 여름 보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폭염과 강수량 등 이번 여름 기후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박수진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더위가 오늘은 굉장히 더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좀 비가 자주 내리고 좀 늦게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선 최근 5년간 봄철 기온을 보면은 그 평년보다 한 2도씨 정도 좀 상승을 해서 높은 기온의 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기온이 덜 더웠던 거는 좀 사실입니다. 예,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북측에서의 좀 찬 공기에 좀 유입이 많았고 그다음에 아직 그 덥고 습한 고기압이 좀 세력이 강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올해 같은 경우 좀 예년보다 덜 더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 6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제 아마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상청에서 장기 예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6월부터는 좀 평년 기온이 한 20.7도씨 정도 되는데 좀 이보다 좀 높을 것으로는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네. 이라는 표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뭐 봄 눈에 네. 이런 더위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 겨울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새 계절을 넘나드는 날씨가 참 굉장히 변덕스러웠다 이렇게 좀 평가할 네. 수 있을까요? 작년하고 올해 참 그 이상규의 좀 현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한계령에서 진달래꽃이 피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달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진달래꽃이 피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좀 봄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적설량을 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가 약 한 120년 정도가 되는데 이 4월에 적설량이 정확하게 한 13일하고 14일 양일간 정도 되는데 네. 한 11cm 정도를 보였으니 기상 관측 이래 좀 가장 많은 눈을 보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기온을 보더라도 우리 강원 영서 지역의 4월 평년 기온이 약 한 11.4도씨 정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4월 초에 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런 좀 꽃샘 추위를 좀 보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올 초에 좀 3개월간의 좀 패턴을 보더라도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평년 대비 강수량이 68% 정도로 적은 강수량을 보였고 그다음에 산불 피해를 많이 본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평년보다 51% 정도로 매우 적은 강수량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그러니까 4월 달에 좀 봄눈이 발생을 하면서 예. 또 반대로 또 1월, 2월, 3월 달에는 강수량이 또 매우 적게 발생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게 참 기후 변화가 굉장히 그 해마다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겪어보시고는 진짜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에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요? 네,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 동안에 약 한 1도씨 정도 상승을 했다고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보다 약 한 2배 정도 빠른 한 2도씨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게 우리 강원 지역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네. 우리 강원 지역에는 약 한 6개 지점의 기상을 관측하는 대표 지점이 있는데요. 1970년대 대비 2010년대를 비교를 해보면은 예.
약한 평균 기온이 1.3도씨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지역 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원주 지역이 2도씨 정도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주가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 지역이 한 2도씨 정도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와. 또 반대로 우리 산림이 풍부한 인제 지역 같은 경우가 한 0.8도씨 정도로 가장 적게 좀 상승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평균 기온 증가에 따라서 좀 극한 기후의 일수나 그다음에 또 강수량의 좀 패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의 강수량은 줄어들면서 여름철의 강수량은 늘어나는 이런 좀 강수량의 패턴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역별로 뭐 이렇게 산림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시의 따라서 개발이나 네. 산림의 양 이런 것들이 결정을 짓게 되죠. 와, 그렇군요. 원주는 2도씨나 상승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제 폭염의 강도나 빈도를 좀 살펴봤을 때 이것도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보이고 계신데 저희가 2015년도 이전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생각하는 기후의 재난하면은 네. 대부분들이 그 태풍이나 홍수, 그렇죠. 뭐 가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좀 우리 도민들이 또 생각하는 재난도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폭염하고 미세먼지가 좀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예. 좀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서 좀 고온 일수, 즉 폭염이나 열대야 일수에서 좀 큰 증가폭을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폭염 일수 같은 경우 영서 지역이 2010년도에 약 한 14.5일 정도로 한 1.4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열대야일수 같은 경우는 5.2일로 좀 굉장히 많게 한 6.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일수에서 큰 증가폭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폭염의 지속일수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덥고 그 다음날 날씨가 안 더우면 괜찮은데 이 날씨가 더워지는 계속. 일수가 길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폭염의 지속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폭염의 지속일수 같은 경우도 좀 평년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증가를 해서 폭염의 강도나 그다음에 폭염의 발생 빈도, 그다음에 지속 시간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 수치들이나 뭐 이렇게 결과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 보면 뭔가 좀 좋아진다가 전혀 안 보이네요. 폭염이 증가하고 있죠. 열대야일수하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서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뭐 올해는 여름이 11월까지일 것이다. 폭염이 11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화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걸까요?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더니 올해 2월 달에 나온 발표인데 좀 기상청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는 아니고 이제 네. 한 기상학자 분께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인데요. 아마 우리나라가 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면서 아마 좀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일단 그 폭염, 무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측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열적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보통 한 5월 말에서 6월 초에서 이제 7월 이렇게 좀 시작이 되는데 최근 동태평양 수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예년보다 폭염의 강도나 빈도는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기상청에서 좀 4월 달에 좀 발표한 장기 전망을 보면은 네. 한 평년이 한 20.3에서 한 21.1도씨 정도로 뭐 강수량 측면이나 근데 기온에서는 뭐 증가할 것은 보고 있는데 과연 뭐 11월 달까지 폭염이 올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계속해서 여름이 시작이 되면 가장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열대야 현상일 것 같습니다. 밤에도 이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열대야. 예, 그런 현상인데 이게 지난해 전국 열대야 지수가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갱신이 될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예. 텐데요. 우선 강원 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서 지역 같은 경우 열대야일수가 제가 평년이 한 2.1일 정도인데 최근 5년 동안 보면 4.8일 정도로 해서 2.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패턴만. 네. 최근 5년 동안의 패턴만 좀 2.3일 정도 2.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동 지역이 한 1.8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12.5일, 그다음에 영동은 20.7일.
그러니까 예. 평년과 비교했을 때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10배나 많은 열대야일수를 보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좀 강원 지역이 좀 기상 관측 자료를 보유한 게 한 1970년대 이후부터 기상 관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상 관측 자료 일회 중에서 작년에 열대야가 가장 많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올해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사실. 올해는 좀 어떨까요, 그러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좀 뭐 최근 어떤 지금 기후의 패턴을 보면은 이상 기후의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당연히 폭염이나 열대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일수 측면에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후를 예측을 할 때 10일 이상이 넘어가면은 장기 예보로 볼 수가 있는데 이 1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네네. 그래서 또한 이런 기후라는 거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만큼 또 정량적으로 또 제시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10일이 넘어가면은 좀 할 수가 있는 거는 네. 좀 평년 상태와 비교해서 좀 높다 낮다 정도만 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열대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하겠다. 그다음에 내일 5월 23일이죠. 네. 5월 23일에 22, 예, 기상청에서 또 새로운 5월 달에 또 1개월 전망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그걸 좀 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뭐 다양한 폭염, 열대야, 미세먼지 뭐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현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재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텔라 장마다, 극한 호우다 이런 용어들, 현상들도 생겨났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장마, 호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보통 장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차가운 공기와 그다음에 뜨거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서로 겹쳐지면서 장마 전선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장마 전선이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 전선면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어떤 장마 기간이나 강수량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많은 비를 내린다라는 그렇죠. 특징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릴 때 이런 장마 전선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제 소나기, 예.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대류형 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류형 강수나 그다음에 산악형 강수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떤 그 호우, 집중 호우의 좀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호우라는 뜻은 이제 호골 호자에 비우자를 쓰게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비를 내리는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우주의보 특보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는데 호우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간 내 강수량이 80mm 이상 정도 발생을 하면 이제 호우특보를 발효를 하게 되는데 예. 2023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기상의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50mm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극한 호우라는 그런 또 새로운 신조어를 좀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양의 호우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과거에는 호우의 특보였는데 또 최근에는 어떤 그 집중호우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극한 호우라는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와,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예, 있습니다.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기상은 단순히 좀 날씨를 넘어서 지구 생태계의 순환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대기의 열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상현상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지구 생태계의 어떤 모든 시스템은 좀 멸종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어떤 이런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극한 기상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들은 좀 기후변화의 조기 신호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또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극단적인 것에 더불어서 우리가 느끼기에 복합 재난이다. 이렇게 네. 또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할 우리가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재난하면은 이제 자연재난, 네. 사회재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나 그다음에 사회 환경의 좀 여건 변화, 그만큼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민감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지내면서
자연과 사회 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복합 재난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런 복합 재난들은 일단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피해 규모도 커지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이런 복구하는 것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산불, 네. 경북 지역의 산불은 사회 재난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산불에 대한 피해 면적이 또 커지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그 2019년도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코로나19 예. 이런 것도 좀 복합 재난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그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상승을 하면은 7% 정도의 신종 감염병이 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코로나19와 못지않은 그런 신종 감염병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새로운 또 재미나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예. 기온 상승은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 진짜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강수의 패턴, 폭염 이런 건 또 식량 안보에 또 위협을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우리 그 강원 지역 하면은 아마 청정 강원 지역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강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보면은 높습니다. 수도권이나 예. 호남 이런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뭐 것들도 좀, 계속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군요. 모두 다 좀 복합 재난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해주셨던 얘기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상이 온대에서 약간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현재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열대 기후라는 걸 정의를 하면은 예. 보통 그 평균 기후 아마 11도씨 정도가 아마 그 8개월 이상 유지를 되면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아열대 기후라고 정의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온대 기후에서 아마 저희가 그 21세기 중후반에는 그 평균 기온이 한 4에서 5도씨 정도로 증가할 것을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한반도도 예. 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은 예. 그 농작물, 그다음에 앞부분에 제가 그 소나기 대류형 강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콜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렸다가 멈춰 있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좀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 비슷한 양상들을 벌써 좀 느끼는 것 벌써 같기도 좀 해요. 체감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후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장기적인 어떤 방제 시스템을 우리가 또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게 있을지. 우선 재난 관리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에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좀 AI나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재해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또 리스크를 관리해서 위험 요소를 좀 사전에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재난이라는 건 이제 100%의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재난이 왔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좀 탄력성의 정책들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좀 재난에 대한 좀 대응 방식의 인식 정도인데요. 재난이라는 거는 그 동일한 상황, 동일한 여건에서도 그 각각마다 개인마다 그 느끼고 체감하는 이런 재난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요. 네네. 따라서 좀 재난을 좀 이분법적인 시각보다 재난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분법적인 좀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확률론적으로 좀 접근해 주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따라서 좀 재난의 대응 수준을 높이려면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작은 결함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취약한 곳을 먼저 좀 강화하는데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올 여름 이제 기후 전망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무척 또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두들 이런 힘든 날씨에도 잘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두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5월 10 저희가 그 보통 이제 5월 20일부터 여름철 재난방제 기간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월 15일부터 이미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매스컴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귀 기울이셨다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박수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